자, 2학년 여러분들 1학기 다 지내고 방학도 잘 보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딱 대면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이렇게 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좀 아쉽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2주 동안만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진도는 많이 안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면 수업을 위해서 대면 수업하면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비대면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수업하는 게 항공정비관리, 항공기술영어, 항공기 일반 이 세 가지 과목이기 때문에 2시간씩 전부 다 2시간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게 짧게 간단하게만 진행을 하고 많이 진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공기 정비 개념을 여러분들 항공기 정비가 뭐지? 했을 때 딱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못할 거예요. 정비는 배웠지만. 그래서 원래 이 과목은 1학년 처음에 배울 때 배워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항공산업기사를 취득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개념보다는 기술적인 내용을 먼저 배우다 보니 이 과목이 뒤에 있습니다.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배우고 지금 내용은 일반적인 항공기에 대한 민항기에 대한 개념이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모여서 수업을 할 때 대면 수업할 때는 공군의 항공정비 개념, 정비관리 개념을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비를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메인터넌스입니다. 메인터넌스 잊어버리지 마시고 리페어, 수리 뭐 이런 개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비의 개념은 뭐냐? 항공기 및 그 장비품들의 고장이 발생되는 요인을 어떻게 미리 발견해서 제거함으로써 항상 완전한 기능을 가지도록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다. 또 다른 말로 정비는 항공기의 지상 지원, 연료 등 지상 보급, 세척, 점검과 검사, 수리, 개조 등을 모두 총칭해서 정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엔진 또는 항공기 장비품에 대한 운항정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비해 주는 거 운항정비. 그 다음에 오버홀, 완전 분해 점검이죠. 그 다음에 수리, 개조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결합한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항공기가 비행 중에 그 기능을 다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를 항공기의 가망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망성, airworthiness. 이 가망성을 유지하는 행위를 정비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가망성은 뭐냐? 일반적으로 항공기나 그 관련 부품이 비행 조건 하에서 정상적인 성능과 안전성 및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걸 가망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항공기 및 장비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가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다 그러면 이 가망성을 유지하는 거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내려간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는 미리 발견하는 거 예방정비가 주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총칭을 한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의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냐? 항공기나 그 부품은 어떠한 것이든지 계속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장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개 일반적으로 설계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제작상의 품질 결함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상의 조절 불량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사용 운영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료의 마멸 또는 주의 조건 하에 의한 퇴화, 부식 등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이 그 작동 조건에 알맞게 각각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비 특성을 보면 여기 딱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 요 내용이 여러분들 시험 봐본 사람은 알겠지만 산업기사 필답고사에 종종 나옵니다. 가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뭐 네 가지를 쓰라거나 아니면 네 가지 설명해주고 뭐냐
아니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정비의 특성을 보면 항공정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 준수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 엔진, 장비에 대한 모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비 받침에 있어서 방침에 의해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이 네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안전성.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하며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인명과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항공기 운항 중에 안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를 제거해서 지속적인 항공기 성능을 항상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안전성이다. 자, 두 번째, 정시성. 민항기가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공기 정시 운항, 여러분들 민항기 좀 타봤지만 정시 운항 안 하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시간 내에 약속 시간에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가 항공기 이제 LCC 항공사들, 로우 코스트 컴퍼니라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은 이 정시성에서는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련 요원들, 운항 정비 요원들이나 서비스하는 요원들이 적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가 늦어질 수,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시성이 좀 떨어집니다. 막 밀리면 정시에 운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시 운항은 고객에 대한 중요한 서비스에서 필요한 작업을 주어진 시간에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장 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해서 항상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는 게 주 목적이 됩니다. 정시성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쾌적성.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항공기 안에서 나눠주는 베개라든가 담요는 덮지 마라, 지저분하다, 그냥 한번 털고 다시 덮는다, 개서 다시 넣는다.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여러분들 갖고 다니세요. 필요한 거 긴팔을 가지고 다니다는 거야. 그래서 쾌적성을 뭐 진짜로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쾌적성을 운영 유지는 목적이지만 실제 저가 항공사들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기는 탑승객의 만족감과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충분한 제어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내부와 외부에 청결 및 화물에 대한 손상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종종 안 좋은 소식,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죠. 뭐 화물을 하는데 뭐 집어 던진다든가 청결 유지 안 된다든가. 특히 비행기 바닥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청소 안 해요. 군용기는 청소하는데 민항기 청소하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쾌적성 별로 안 좋다. 그 다음에 경제성. 최소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앞에 것들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모든 자원에 대해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 다 이거는 정비의 개념으로서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뭐 네 가지 뭐였죠? 정시성,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관련 용어들 한번 봅시다. 기체. 기체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항공기에서 동력 장치 및 그에 관련된 부품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기체 구조, 배관, 배선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 장치와 관련된 부품을 제외한 게 모두 기체다. 민항에서는 여러분들 동력 장치도 기체 특기에 포함이 돼요. 민항기 특기들은 뭘로 바뀐다? 기체와 에이비오닉, 항전 두 가지 특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력 장치는 엔진, 공군처럼 뭐 기체, 기관, 항전도 뭐 전자전, 전자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19개 특기예요. 공군에서 항공기 정비 특기는. 근데 민항은 기체와 에비에이션 두 가지 특기로 나눠진다. 기관은 기체 안에 포함되지만 구분에서는 동력 장치는 제외된다. 정의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기체 구조는 뭐냐? 공중이나 지상에서 기체를 지지해서 공기 역학적인 외형을 형성하고 탑재물과 장비품들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기력, 압력, 추력, 중량 등의 하중을 받는 골격을 기체 구조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동력 장치, 영어를 파워 플랜트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항공기술 영어에 처음에 APG라고 나옵니다. APG가 뭐냐? 민항에서 얘기하는 에어크래프트 파워 플랜트 그룹, 이렇게 해서 항공기 동력 장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력 장치는 엔진과 함께 한 묶음으로 교환되는 부품으로 엔진과 이에 장착된 장비품 또는 배관, 배선 등을 총괄해서 동력 장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항공기 장비품은 뭐냐? 장비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품,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컴포넌트라고 표현합니다. 컴포넌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컴포넌트 구성품, 공군에서는 구성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항에서는 장비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분품 이렇게 하는데, 공군에서는 구성품을 컴포넌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장비품은 항공기 동력 장치를 포함해서 항공기에 장착된 부분품 또는 파트 등으로 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비상 장비를 포함해서 얘기한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리 가능한 장비품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가능한 것은 일정 기간이 되거나 아니면 상태를 봐서 수리해서 다시 쓰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수리순환 품목이라고 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도서에 의해서 수리가 가능한 장비품을 수리순환 품목, 수리 가능 장비품, 그래서 리페어러블, 수리 가능한 컴포넌트 표현하고, 소모품, 익스펜더블 해서 소모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폐기해야 되는 장비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엔진 같은 거는 뭐가 될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 자, 여기에 속합니다. 엔진은. 근데 유독 여기에 속하는 엔진이 한 기종이 있어요. 뭐냐? HH32. 물론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4,500시간, 지금은 6,000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까모프 헬기라 해서 러시아제인데, 이 헬기가 동축 반전식 회전 헬기인데, 그 동축 반전 역회전 하다 보니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가서 6,000시간을 하면 1,500시간마다 오버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이건 4번이죠. 4번 하고 나면 이 엔진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좀 아쉽지만 비대면이니까 2주만 참으시고 재미있는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구성품, 그보다 좀 하부를 얘기하는 부품, 파트라고 표현하는데, 항공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성 형태를 유지하거나 단독으로 장착이 가능하나 분해하면 제작 시 부여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 장비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이 모였을 때 장비품, 제 기능을 본래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관련 용어, 이것도 그 항공산업기사 필탁고사에 종종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TRP, Time Regulated Part 해서 한계 사용 부품은 사용시간, 즉 가망성이 인정되는 기간 또는 사용시간에 한계가 있는 장비를 말하는 것서 시한성 부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군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TCI, Time Change Item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한계 동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다시 새 부품으로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서 다시 쓰거나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품목을 한계 사용 부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운항정비 교환 품목, LRU 돼 있죠. Line Replaceable Unit에서 운항정비, 현장 라인에서 정비 교환할 수 있는 품목을 얘기합니다. 운항 중에 부품을 교환함으로써 항공기의 상태를 정상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정비품 얘기하는 게 라인 리플레이스먼트 유닛. 죄송합니다. 발음 꼬여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랑 또 상반되는 게 SRU 해서 샵 리플레이스먼트 유닛입니다. 이건 뭐냐? 공장 정비 교환 품목입니다. 아까는 운항에서요. 운항이니까 현장 라인이죠. 비행 지원 직접 지원하는 부서에서 교환할 수 있는 품목이고, 요거는 공장이죠. 공장 정비 교환 품목은 장비 수리 공장에서 부분품을 수리하는 과정에 부분품을 구성하는 부품을 교환하는 장비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시간이 더 걸리겠죠? SRU가 그러겠죠. LRU는 현장에서 바로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그다음에 SRU는 공장까지 와서 수리 공장에서 부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교환하는 품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행 시간, time in service, 아니면 그다음에 작동 시간, flight time 또는 block time,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비행 시간은 뭐라고 한다? 항공기가 비행을 목적으로 해서 이륙,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착륙,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까지 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한다? 사용 시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비 요목에서 말하는 시간 간격 및 시기는 비행 시간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행 시간이다. 이것도 나오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작동 시간은 항공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 자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처음에 엔진을 시동을 걸고 스스로 움직이기, 택시를 아웃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비행 완료 후에 정지한 시간까지 총 시간을 말하는 게 뭐다? 작동 시간이다. 그래서 승무원의 비행 시간은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비행했다 그러면 플러스 5분을 더합니다. 왜 더하냐? 중간에 택시 1시간까지 포함해서. 근데 실제 승무원의 비행 시간을 계산할 때는 몇 시간 비행했다, 뭐 1000시간 비행했다, 이렇게 계산할 때 실제 이 작동 시간, 비행 시간보다는 실제 엔진을 움직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작동 시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잠깐만요, 마우스가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작아서 잘 안 보였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항공일지. 항공일지는 뭐냐면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항공회사가 항공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증명서가 운항증명서입니다. AOC라고 그랬는데 Air Operator Certification라고 표현하면, 이를 소지한 회사는 항공일지를 작성해서 보존합니다. 그래서 탑재용 항공일지에는 비행 시 반드시 탑재를 해야 됩니다. 항공기 안에. 그래서 표지 경료표가 있어야 되고 주요 정비 일지, 정비 2월 기록부 등을 모든 것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 일지는 자세한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 일지는 뭐냐? 지상 비치형 항공 일지가 또 있는데, 지상 비치형은 발동 엔진 항공 일지와 프로펠러 항공 일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항공 일지는 다른 시간에 제대로 한번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어쨌든 항공 일지에 보면 누가 정비를 했고 사인을 해야 되죠. 정비사, 그러니까 실명제죠. 정비 실명제. 내가 정비를 했습니다. 기장에 사인해서 정비해서 이상 없음. 근데 만약에 결함이 있다, 그럼 결함 수정을 했어요. 정비사가 수정했죠. 최종 누가 사인해서 2중 3중까지 확인하고 비행을 할 수 있다, 해제를 해주면 조종사가 사인하고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 조종사 사인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 항공일지입니다. 최종 책임 결정하는 결정권자까지. 그 다음에 운항 중 결함은 항공기가 운항 중에 나타난 이상 상태, 비정상 상태를 의미하는 게 결함이다. 그래서 뭐 뒤에 기능 불량, 결함, 뭐 수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중에 항공기 자체 고장 진단 계통에 의해서 비정상 상태를 음성 화상으로 제공해주는 경고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 장비 지난 학기에 보면 장비 수업 시간에 음성으로 화상으로 경고해 주는 게 시스템이 있었죠? 정비 상태를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고, 이 결함 중에 기능이 불량하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 아니다, 뭐 기능 고장 아니면 비정상 상태로서 작동하면서 자기 부품에 목적한 기능을 상실한 것.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냐? malfunction이라고 합니다. malfunction. 펑션,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기능 불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fault라 그래서 결함. 영어로는 결함을 fault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함은 항공기 계통의 불량 상태로서 주로 전자장비나 전기적인 결함 및 소프트웨어 불량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동을 못하는 거죠. 이제 망가진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고장이나 파손상 상태를 수리해서 다시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정비 행위를 수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수리는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메이저 리페어가 있고 마이너 리페어가 있다. 대수리, 소수리. 대수리는 부적절하게 수행될 경우에는 중량, 평형, 구조 강도나 아니면 성능, 동력 자체의 작동, 비행 성능, 가망성 영향을 상당한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를 말하는 것이 대수리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영향 요소로 되는 수리를 대수리라고 표현하고, 대수리를 제외한 모든 수리는 소수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개조. 개조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 modification에서, 개조라는 말은 항공기나 아닌 엔진 또는 장비품들을 규격에 매뉴얼이나 명시되지 않는 변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민항에서는 대개조, 소개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1급, 2급, 3급, 4급 개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개조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등의 설계 자료 없는 항목의 변경으로 아까 얘기한 중량, 평형, 구조 강도, 성능, 동력 장치의 작동, 비행성 특성, 그 다음에 가망성에 영향을 주는 작업으로서 기본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개조. 그러니까 완전히 성능이 개량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개조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성능 개량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소개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월요일날 첫 시간인데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좀 빨리 2주만 비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자, 온라인 퀴즈 잘 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